잘하다. 잘하다 미쳐. 지금 설문지 작성 중입니다. 작성 중이라서 대학적인 성향. 지금 동준이는 아직 수업 중에 있고, 저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서류는 다 작성했고, 외관 촬영은 좀 해놨어요. 이제 유튜브 올릴 거라서 외관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도구로 수업을 진행하는지 교실을 이렇게 찍어놨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1인 수업, 1대1 수업도 있지만, 4인 수업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상담을 이제 동조이가 끝나면 상담이 진행이 돼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여기 있는 선생님하고 잠깐 상담을 했는데 확실히 아이들한테는 남자아이들한테는 차이송부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잠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책들, 여기 이거 책들 깔끔하게 잘 됐다. 6세 이후 아이가 주체되는 주도적 수업. 이거는 제가 따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영상으로 찍으려니까 햇빛이 비춰가지고 잘 안 되네. 우아하게 살기 위한 엄마의 아들 교육 시키며. 이것도 제가 사진으로 찍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소사 옷길 그쪽에 있어요. 제가 오다가도 제가 원래 길치라서 오다가 좀 헤매기는 했는데 여기가 9층에 있는 잘하다 남한미술학원입니다. 지금 생긴 지는 오픈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연구원분들 성함이 적혀있네요. 선생님 분들도 되게 착하시고 좀 너무 보내고 싶은데 너무 다니게 하고 싶은데 아무튼 그래요. 여기 보면 남자아이는 다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도움이 되기를. 일단 오늘은 1일 수업을 하러 왔거든요. 어떤 상담이 될지 기대됩니다. 수업하는 방인데 수업하는 공간에 이렇게 기구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친구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깔끔히 잘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너무 다니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녔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도 도화지 아들이 좋아하는 도구들이 많네요. 이렇게 물감 종류 같은데. 옷도 있고. 네, 사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어요. 잘하다 도구 사용법. 오, 길생겼어. 지금 아들이 수업 중이라서 되게 텐션도 되게 높으시고 선생님분들은 다 일단 남자분들이시거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수업 교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로 병원도 다녀왔고 미술 교육센터를 다녀왔어요.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잘하다 미술 학원 최민준 선생님이
그 아들 전문으로 교육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를 되게 예전부터 늘 봤던 거였어서 동준이에게 조금 필요한 부분으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릴 거는 동준이의 상태에 대해서 병원에 가서 처음 진료를 받았을 때 동준이 스스로도 지금 학교 생활 때문에 좀 힘들다고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이제 4학년에서 5학년이 넘어가니까 수업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1교시가 더 늘어나고 뭐 6교시가 더 많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그 학교 생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힘들다, 학교 생활이 힘들다, 그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저한테 여쭤보시길래 최근에 있었던 동준이가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스트레스 받았던 거, 그걸로 인해서 뭐 주변 친구가 자기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도 수업 시간에 뭐 시끄럽게 떠든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밖에 복도에서 뛰어논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기와 성향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자기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제어하지 못하는 부분,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집에 와서 울면서 얘기했던 거, 뭐 그런 거를 다 얘기를 했거든요, 상담을.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도, 그러면은 아이가 일일이 하나하나 신경 쓰는 거잖아요.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안 그래도 동준이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라고 얘기했고, 그것 때문에 집에서 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동준이가 얘기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생각도 하는구나. 요 정도로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냥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애가 울면서 뭐 몇 시간이고 울면서 학교 가기를 거부를 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얘기를 했더니 이제 선생님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ADHD 약을 먹고 있는 거에서 단계를 좀 늘렸어요. 살짝 약의 용량을 살짝 올렸고, 그리고 이제 저녁약이 추가가 됐어요. 저녁약은 뭐냐면 우울증도를 조금 낮춰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동준이는 학교에 가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표출을 못하니까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억누르고 집에 와서 바로 토를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는 표출을 못하고 있다가 그 낮에는 또 자기가 좋아하는 주짓수 활동을 하면서 이제 몸적으로 오는 그런 스트레스 감도 있잖아요. 피로감도 있고. 이게 저녁에 터지는 거예요. 집에 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에 와서 이제 터지는 부분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저랑 소통을 하면서 엄마는 알아주니까 엄마한테 그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기가 울음이 터지는 거죠. 근데 이게 한번 터지면 진짜 제어가 안 되거든요. 2시간이고 계속 우니까 이제 저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저녁 약이 포함된 게 우울증도를 좀 낮춰주는 그 약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이 약을 복용하냐 했더니 ADHD 뿐만이 아니고 보통적으로 우울증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흔히 먹는 약이래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크게 뭐 부작용이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해서 먹었거든요. 정말 다행인 거는 약을 먹고 지금까지, 지금 며칠이 지났지? 한 일주일 지난 것 같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 증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학교 가기 싫다는 둥, 뭐 저녁에 자기가 몸이 아프고, 저녁마다 그러거든요. 얘가 이제 온몸에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저녁마다 아파해요. 근데 아프다는 둥, 주물러 달라는 둥, 엄마 내 옆에 있어줘, 뭐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약 올린 게 정말 다행이다, 신의 한 수였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제안을 했던 거는 사회에 적응하기에 아이가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성 활동에 대한 인지치료? 인지사회치료?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이게 2명이 짝지어서 하는 치료인데, 그거를 해보는 게 어떠냐. 동네에서 이제 가까운 데에서 할 수 있으면은 그거를 지도해도 되고, 아니면 이쪽에서, 이 병원에서 해도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상담을 좀 해봤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쪽은 거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게, 이쪽 제가 사는 위치 그 근방으로 그 자라다 미술 학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센터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시간을 예약을 잡는 거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예약을 잡고 1일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일 체험이 그냥 비용이 무료인 건 아니고요. 1일 체험에 저는 그 5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 똑같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1일 체험
비용을 선입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예약이 확정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 입금하고 그리고 1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1대1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시간은 1시간 1시간인가? 1시간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되고 30분간 선생님하고 부모님하고의 상담 시간이 진행이 돼요. 그 첫날에는.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일단은 마음 같아서는 저 후기를 남기자면 다녀왔잖아요. 너무 보내고 싶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다닌다고 치면 계속 1대1로 수업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4명이서 편을 이루고 이 4명의 성향의 아이들이 각기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회 활동이 이루어져 가고 이제 부족한 부분이 여기서 배워가는 그런 치료랑은 좀 다르고요. 교육기관이라고 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치료 개념인가요? 이랬더니 저희는 치료 개념이 아니라 교육기관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 교육이 아이들이 흔히 아이들과 어울려서 생활을 하다가 있을 법한 일들이 이 안에서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얘기 듣는 그 소견 중에 하나는 동준이와 아주 비슷한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동준이랑 증상이 겹쳐가지고 그 아이도 뭐 마찬가지로 뭐 그러니까 자기가 조절하지 못하는 컨트롤하지 못하는 친구의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이거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이 아이가 그런 행동을 보이면 자기 손에서 안 되는 행동인데 그 안 되는 행동을 보이면 이 아이는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준이도 마찬가지였겠죠. 울지는 않았지만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답답해하고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표출하지를 못하니까 집에 와서 울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이는 동준이보다 더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 친구는 그게 고쳐진 게 이제 처음에는 울고, 선생님, 뭐 이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울기만 했다가, 나중에는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다가, 선생님이 그거를 바로 즉시 고쳐주고, 막 이거는 아니고, 너가 한번 얘기해보는 게 어때? 이 친구는 그게 편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 친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 이거 안 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그렇구나. 이러고 나서 이 친구는 아예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못 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준이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고쳐졌다. 그 친구도 안전하게 고쳐지고 이 친구도 만족스럽고 어쨌든 이제 자기가 불안해했던 그 눈으로 보였던 불안해했던 요소들이 해결이 된 거잖아요. 동준이도 아마 그런 마음이 교육기관을 다니다 보면 배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 안타까웠던 거는 내가 여태까지 동준이한테 어떤 상담을 해준 거지? 어떤 교육을 해준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선생님께서 그 아이 얘기를 얼마나 들어주냐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동준이는 2시간이고 온다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 그렇게 길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안 힘드시냐고. 그래서, 저 너무 힘들거든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아이는 아이대로 울면서 토로를 하는데 이게 끝이 나야 되는데 끝은 안 나오고 그 다음 불만이 나오고 그 다음 불만이 나오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2시간을 가득 채우면서 애는 울고 도대체 이게 이제 해소가 안 되니까 나중엔 제가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지만 끝까지 들어주는 것보다 부모도 사람인지라 화가 나잖아요. 왜 우리 아이가 여기 이거밖에 안 될까? 왜 여기에서 더 이상의 성장이 없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탄식이 오면서 이제 아이한테 좀 세게 얘기하는 부분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부모의 감정 컨트롤이 약간 미숙한 면이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늘상 그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저는 시간 소요가 너무 많이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지치면은 이제 신랑이랑 바톤 터치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동준이처럼 길게 이렇게 울음으로 이렇게 자기 감정 표현을 하는 애들은 너 지금 슬프지? 방에 들어가서 너 공간에 들어가서 충분히 울고 나와. 엄마 기다릴게. 근데 엄마는 엄마의 그 할 일이 있으니까 30분이라는 시간밖에 못 줘. 그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너랑 대화를 할 수가 있어. 너가 지금 눈물이 나니까 일단은 너 감정을 추스리고 울고 싶으면 울고 그리고 눈물 그치면 나와. 그리고 엄마랑 얘기하자. 엄마는 너랑 길게는 얘기할 수 없고 30분 딱 얘기하고 그리고 더 할 얘기 있으면 내일 얘기하도록 하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 그 얘기 듣고 이러면서 약간 댕 한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구나. 왜 시간을 잡을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들으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얘한테 모든 시간을 소비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인데 왜 나는 그 생각까지는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게 된 거예요. 얘기를 듣다가.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저는 다른 생각에 애 우는데 혼자 둬도 돼요? 이랬더니 그건 방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기분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치와 그거는 다른 개념이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30분은 상담을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질문이 많아가지고 저의 그 동준이가 아무래도 있었던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에피소드가 너무 긴 거예요. 저한테는 30분이 너무 짧았거든요. 빨리 얘기를 한다는 게 진짜 선생님이 동준이가 수업 시간에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얘기도 하기 전에 저는 완전 폭풍같이 쏟아냈거든요. 이런 아이예요. 이런 아이예요. 이런 아이예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상담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말 선생님이 제 얘기 말 끝나고 그거에 대한 답변 주고 끝나고 또 제가 얘기하고 약간 제가 동준이가 되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빨리 답변을 구하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죄송스럽게 저 한 50분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잠깐만요 이런 시간을 보셨는데 죄송해요 30분이죠 이러면서 죄송해요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죠. 그냥 아니에요 이것만 대답을 해드릴게요 이러고 마지막까지 정말 잘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집에서 지금 신랑이 하는 역할은 되게 그래도 잘 하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저보다 오히려 저는 신랑이 너무 현실적으로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고, 애인데, 제 생각에는 아직도 동준이가 어린 나이로 보였던 것 같아요. 애들이. 그래서 저는 너무 어린애 취급을 했던 것 같고, 저희 신랑은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니까, 지금 너의 행동이 너무 미숙하다. 이런 거를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아이도 안다는 거죠. 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는 아니지만 이제 남편분이 오히려 지금 이렇게 두 분을 보고 있자면 너무 어머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동준이한테는 오히려 아빠의 말이 더 도움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나는 어찌 보면 그 유튜브를 찾아서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법, 뭐 말 표현을 어떻게 해야 아이가 좀더 안정적이 되는지, 그리고 왜 그 최민준 선생님께서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셨을 때 그 영상들 찾아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부모는 저런 자세여야 되는구나, 저는 나름 많이 보고 배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행동에서는 그 행동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막 왜 게임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저는 남자아이는 그 게임이라는 그런 거에서 공감을 많이 찾고,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대화에서 많이 찾는다 치지만 어떤 행동을 같이 제스처를 취해주면서 그러면은 아이가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의 힘든 얘기도 하고, 저는 그런 영상을 좀 많이 봐서 그런지 공감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해결해야 될 부분에서 좀 많이 벗어났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방식은. 전혀 동준이한테 맞지 않는 방법으로 다가갔었다, 결론은. 그래서 동준이한테 하나도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나의 행동이,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남편한테, 좀 찾아봐. 인터넷에 찾아봐. 아이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막 이러면서 닥달을 했는데, 그 닥달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남편이 한 행동이 현실적으로 아이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알아야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딱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뭐 감정을 이입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아이도 사회생활을 하는 건데,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게 어쩌면 남편이 더 현명하게 했던 부분이었는데, 내가 엄마로서 그냥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도 얘기를 하시면서, 엄마가 너무 이렇게 감정적이시잖아요? 이러면서, 너무 공감을 너무 하시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편이에요 이랬더니 그게 오히려 아이한테는 역효과가 될 수 있다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쿨하게 이렇게 나가주는 게 남자아이한테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됐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상 저는 자책을 많이 하는 타입이라서 나 때문인가, 내가 이렇게 애를 만들었나, 내가 이렇게 애를 망가뜨렸나, 막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애가 삐뚤어도 삐뚤어지고 삐뚤은 행동을 하고 이런 거 어찌됐든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자책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자책 안에서 아이가 바라보면 엄마는 나 때문에 저렇게 괴로워하는구나를 또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책을 하지 말라고 또
또 위로의 말씀도 주셨어요. 어쨌든 저는 상담하는 내용을 조금 담고 싶었는데 그거는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에 들은 이야기를 조금 간추려서 나름 간추려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다 제가 기억을 하는 거는 아니니까 근데 거의 저는 상담한 내용이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대화를 주고받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보내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건강상 제가 지금 또 안 좋네요. 그래서 동준이를 케어를 거기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아쉽게도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알았으니까 가서 상담하고 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는 배웠으니까 조금 더 제가 좀 변하는 모습으로 아이를 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먹는 약도 지금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먹는 약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고 지금 이제 애가 어떤 문제 발생이 다시 시작되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이제 알았으니까 잘 현명하게 처신을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ADHD라서 우리 아이가 이렇구나라는 생각은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아이들이 예민한 편에 속하면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렇게 편견이나 그렇게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일단 거기에 계신 선생님 몇 분하고 얘기를 나눴거든요. 기다리면서. 근데 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다 너무 좋으시고 하셨어요. 정말 저는 잘하다 미소학원이 너무 좋습니다. 잘하다 미소학원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약간 그러니까 왜 좋냐면 왜 좋으냐면요. 저는 미소학원을 보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뭐 모르겠지만 어떤 그 사회 공간에서 배울 수 있는 남자아이들이 툭 터놓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딱 여기가 적절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티격태격 하더라도 너무 안심이 되는 곳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거기 가서 제가 찍은 거 보면은 막 망치도 있고 되게 위험한 물건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사고 없이 아이들이 오히려 더 조심하게 다루게 되고 더 조심성이 있게 되고 하는 거 보면 아이가 스스로의 제어 능력과 컨트롤하는 능력이 뭔가 스스로가 이거 위험하다는 거를 계속 인식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센터라는 곳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못 다녀서 좀 많이 아쉽기는 하네요. 일단 동준이 ADHD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약을 복용해야 되고 뭐 이런 거는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부모인지라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힘을 내야 되잖아요. 건강이 받쳐주는 한까지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지치지 않는 엄마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일단 엄마가 건강해야, 아빠가 건강해야 우리 아이들이 잘 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몸이 많이 안 좋다라는 걸 오늘 아까 전에 알고 와가지고 좀 약간 댕한 상태인데 멍한 상태예요. 그래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얘기가 30% 빠져나가려다 말하네요. 어쨌든 ADHD 별거 없어요, 여러분. 약은 잘 복용하면 되고 필요하다면은 약은 잘 복용하면 되고 그리고 저처럼 막 아이와 대화 나누는 게 너무 힘들다 하면은 저는 적극 추천드릴게요. 잘하다 미술 학원에 한번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다니든 안 다니든 그 1위 체험으로 해서 상담 받아보는 거 너무 적극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 내 아이가 남자아이라면 분명히 엄마와 남자아이는 너무나 다른 그런 존재잖아요. 성별 자체부터가.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내가 이 아이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남자아이의 그 성향은 그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배움이 되는 그 시간이었어요. 너무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가는 거를 적극 추천을 드릴게요. 뭐 여자아이는 일단은 저는 ADHD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여자아이들은 지금 제 딸을 보니까 야 이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너무 장난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사춘기 오면 저 정말 어떡하지 싶은 거예요. 네, 제발 사춘기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어쨌든 저는 지금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우리 엄마 아빠 다 힘내세요. ADHD 문제 아닙니다. 화이팅! 안녕!